자, 지금부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올라가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라는 신분은 수사를 개시했을 때 피의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그렇죠?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굽니까? 참고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관련 판례가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을 보면 여기 참고인 나와 있죠? 참고인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잖아요.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병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참고인이잖아요.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꺽쇠 1번이 무지 많이 나온 판례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2번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판례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검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에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서 그 과테말라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적법 절차 위반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밑에 보면 이 갑이란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상대방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내가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자가 스스로 쓰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이 조사할 때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강제력이라든지 위력을 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 절차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는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 가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특신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은 없다. 이게 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뒤에서 한번 나오고 두 가지 다 각각 알아두세요. 즉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부분 또 같이 알아두시고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3번도 출제가 잘 되죠. 자, 여기 검사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이때는 피해자였어. 범죄 피해자. 근데 그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또 영장 집행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수사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CF하시고, 우리 형소법에는 법관에게는요 제적 기피 제도가 있지만 검사에게는 제적 기피 제도가 없어요.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요. 피해자인 검사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검사 세무칠까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긴급체포 대여 수사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통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석방 통지를. 그쵸? 우리 앞에서 긴급체포할 때 배웠죠? 그런데
사후에 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체 중에 작성한 그 피신조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 부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색깔 줄자 그시면 되겠네요. 사후에 석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소급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도 앞에서 봤어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자, 보관자가 감정을 위해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입니다. 자, 임의 제출물은 218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 있죠. 따라서 그 증거 수집 과정에 영장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위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 작성이라든지 압수 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임의 제출물이었기 때문에 자, 위수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습니다. 날인은 없습니다. 자, 이 영장에 따라 이런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 압수했는데 이것이 위수증일까?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판례는 뭐라 하냐면 자, 원래는 이 영장은 이 법관의 서명 날인은 모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 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회피한다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앞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이라 할지라도 이 출력물을 압수한 것은 위수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22년도 일반 경찰에 나오는 건데요. 자,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위수증일까?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위수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또 위수증일까? 라는 얘기거든요. 판례는 뭐라 하고 있냐면 일단 위법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위법은 있는 건 맞는데 피고인이 영사통보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을까? 라는 얘기죠. 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그다지 불이익을 초래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뭐다? 위수증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CCTV 영상을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받은 겁니다. 경비실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위수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에 가면 진술거부권 고지제도가 없어요. 우리 형소법만 있는 거예요. 민소법에도 없어요. 자, 따라서 고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선관위 직원이 선거 범죄 조사 관련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위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선관위 밑줄 그시고 선거범죄 밑줄 그시고 자, 다음 판례. 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장 집행을 문의하거나 그 과정에서의 참여를 요구한 바도 없어요. 자, 그랬다면 이러이러하게 받은 그 취득물은 위수증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판례는 우리 저 앞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 할 때 요 배운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영업소에 출입을 할 때에 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을 할 때 그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 앞에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겁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영업소 밑줄. 자, 다음 판례입니다. 연도를 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것 같아요. 자, 피고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피고인 뜻에 따라서 뭐 쭉 나와 있고 뭐 예술 나와 있죠. 그렇죠? 좌파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이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 청와대 문건이 내가 멋대로 이 청와대 문건을 넘긴 게 아니라 이 검찰 특별검사가 이 검찰을 통해서 또는 청와대로부터 직접 넘겨받아서 내가 제출한 거지 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했다. 누구로부터 넘겨받아서 한 것도 역시 밑에 법률 위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봅니다. 자,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국가기관이죠. 자,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법칙이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까가 논의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이익 형량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올라가면 공익과 개인적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결 요지 갑니다. 자, 중간에 나와 있죠. 효과적인 형사소치와 형사 절차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그리고 개인의 이익 등을 비교해서 자, 비교 형량해야 되겠다. 비교 형량 동그라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자, 이 개인의 사생활,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거죠. 자, 침해했기 때문에 사용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겠죠. 자, 한도를 벗어났다면 그때는 공익이 이 개인적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끊고 그렇지만 그러한 한도를 만약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세모 찍게요. 그때는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이 녹음 나와 있죠. 사인의 비밀 녹음과 증거 능력, 이 통비법 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 떴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통비법상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겠죠. 자, 전화통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밑에 2번 제3자가 역시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일방의 동의는 얻었지만 타방의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역시 몰래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역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3번만 되죠. 3번. 3번만 되는데 대화 당사자 일방입니다.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 떴다고 했을 때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통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닌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볼 겁니다. OX 판례 갑니다. 자, 올라가면 피고인과 공소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떴다 했는데요. 이때 피고인과 공소인 간의 대화를 누가 녹음 떴어요? 제3자가 녹음 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 간끼리 한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 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통비법 위반으로서 그것은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제3자죠. 일방의 동의를 얻었지만 타방의 동의가 없었어요. 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됐고, 자, 그 밑에 마찬가지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일을 증거로 하며 동의했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사례가 바로 2번입니다. 자, 꺽쇠 2번을 보면, 자, 우리 통비법 할 때도 본 판례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 휴대전화를 제공하였고, 결국 이 갑이 피고인과 통화를 했죠. 자, 몰래 녹음 떴죠? 그랬을 때에 이 통화 당시에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감청이라는 거죠. 자,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 보고서, 이것은 나중에 피고인이 뭐 동의했든 말든 상관없이 여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음 뜰 때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 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위수증을 통해서 얻어낸 이 첨부 수사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못 쓴다 이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증거 능력이 있는 판례를 봅니다. 자, 이것도 본 적 있죠? 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를 녹음 떴습니다. 누가 녹음 떴어요? 당사자가 녹음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끼리 녹음을 당사자 중 1인이 녹음 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수증은 아니다. 왜? 당사자끼리의 대화니까. 그렇죠?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죠. 자, 여기서 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가 증거 수집하려고 녹음 뜬 부분은 전화 당사자 중 일방이기 때문에 당사자 1인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서 위수증이 안 된다. 그 판례고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자, 이때 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느냐 문제인데, 소극이란 말은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동의하에 지금 촬영한 나체 사진 그랬어요. 자, 이것이 설령 공갈을 의도였다 할지라도 뭐 여기 나와 있죠. 뭐 공익을 위해서 뭐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은 시험지가 되질 않아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건 주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 사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피고인 갑과 을 둘이 이제 바람피는 당사자들입니다. 자, 간통변명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 그랬어요. 자, 갑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이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이 혈흔이 묻은 휴지들, 침대 시트들 이겁니다. 이것을 경찰에게 제출했다는 거죠. 자, 요 제출한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보입니다. 자,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을까 이 뜻이거든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이것도 임의 제출물이잖아요. 임의 제출물이기 때문에 이 제출물이 임의 제출이다.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밑에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자, 소송사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얻은 요 절취된 업무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3자는 이 업무일지를 훔쳐온 겁니다. 훔쳐온 이 절도범으로부터 돈 주고 산 거예요. 피해자가. 자,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적극이란 말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죠. 자, 요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해서 절취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이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밑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등등 뭐 이러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 참아내야 할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증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여기서 공무원이 제3자입니다. 자,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이 전자우편을 수집했습니다. 자, 이것이 위수증일까라는 얘기거든요. 위수증이 되는 건가요?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익적 성격, 공공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관건선거죠. 관건선거를 조정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취득한 요 전자우편, 요것은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거 안 주어져요.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요 부분, 요 두 줄짜리면 요 두 줄짜리, 요것만 요 두 줄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길게 안 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고소인 측의 의뢰를 받은 공소외인입니다. 뭐 사인이죠. 자, 이 사람이 사이트에 적용된 검색 제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인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데 자, 이것이 위수증일까라는 얘기입니다. 뭐 밑에 이러이러한 증거, 필요한 증거라고 보고 있죠. 뭐 등등 이유로 인해서 이것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사인입니다. 사인이 쓴 내용인데 전부 다 뭐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는 얘기죠. 뭐 경찰이 이랬다면 경찰이 법 위반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다 위수증으로 가지만 웬만하면요. 일반 사인이 한 것은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다음 악이 뭐지? 여기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이 사람의 목소리인데 요 행위를 녹음 뜬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 등을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조건을 달았죠. 이런 조건을 달았다.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아니죠. 뭐 배우자는 남편 여자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피고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녹음되었다. 상대방 모르게 이제 조작해서 상대방은 자신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이 녹음되는 걸 모르는 거죠. 모두 녹음되었다. 그리고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적법 압수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 피고인과 배우자의 대화는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다는 거죠. 제3자의 대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대화하는 거죠. 당사자끼리. 그래서 이것도 유출된 바도 없고요. 자, 등등. 그리고 또 금품을 살포해서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전화통화를 녹음 파일로 증거로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런 것들 다 뭐다?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